안녕하세요, 폴리입니다. 오늘도 책을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책 소개할 때 안경을 쓰는데 제가 컨셉 같지만 이게 컨셉이 아니라 정말 안 보여서예요. 네, 노안이 와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쓰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것도 있어요. OOTD 할 때랑 집에서 할 때랑 얼굴이 다르죠.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OOTD는 앱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할 때는 어차피 잘 거니까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쌩얼이라 쌩얼의 생카메라라 다른 사람 좀 더 OOTD 할 때가 좀 더 낫다. 제 친구들은 말하겠죠? 많이 낫다고?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럼 넘어가고 저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약간 패션 쪽이나 그런 가방류들이 확실히 조회수가 높긴 한데 뭐든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작년 1년 전에 회사 일 때문에 마케팅 공부를 하려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다가 겁없이 카메라를 켰다가 버티고 버텨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구독자분들이 늘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도 생기면서 요즘에 너무 즐겁게 회사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이 공간에서 풀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뭐 성시영님도 그때 말씀하셨는데 되게 이상한 재미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공유하는. 그리고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신과에 가서 이제 나 뭐 점집에 가서 얘기하면서 되게 좀 치유가 되는 게 내 얘기를 온전히 누군가한테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대부분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다가 서로 말을 자르거나 자기 얘기를 하거나 그건 아니야 뭐 내 얘기를 하거나 하는데 솔직히 유튜브에서는 그냥 저 혼자 얘기하고 여러분은 듣고 계시고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이거를 즐거워하지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계속 즐겁습니다. 여태까지는. 네, 네. 요거 아직까지 욕먹은 적은 한 번 딱 있습니다. 네. 일단 할게요. 이 책은 제가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거 1편 그다음에 두 번째 책이 같은 작가가 쓴 건데 결혼해도 괜찮아입니다. 이 책은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결혼을 앞두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결혼 생활 중이신데 너무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까지 뭐 어쨌든 결혼은 뭐지?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이 책은 결혼 전에 극장에서 먼저 봤던 것 같아요. 이거 몇 년도에 나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런데 나중에 좀 그러네요. 제가 결혼 전에 친구랑 둘이서 극장에서 봤는데 너무 솔직히 좀 여러 가지 그 나이 때쯤 결혼하지 않은 애인이 없는 결혼할 예정이 없는 제가 봤을 때 역시 결혼을 막 저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다 집어치우고 막 해외에 가가지고 그냥 먹고 인도로 가시죠. 그래서 먹고 이제 이렇게 뭐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요가를 막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막 통쾌하기도 하고 뭐 짜릿했죠. 근데 되게 실망스러웠던 거.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해요. 또 현지에서 만난 남자분하고 사랑하는데 제가 이권을 결혼한 후에 가장 힘들 때 결혼 생활에 이거는 저희 집에 불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불화가 있었겠죠. 누구나 겪는다는 3년, 10년 뭐 있잖아요. 제가 지금 작년에 결혼 10년째인데 10년은 무서히 넘어갔는데 3년째 아기 낳고 잠 못 자고 그 짜증이 아기를 키우면서 워킹맘을 하는 그 힘든 그때에 저 불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었는데 그때 제가 이 책 결혼해도 괜찮아를 보고서 힘든 고비를
넘었다. 근데 그때는 이 책만 본 건 아니지만 가장 좀 약간 멍해졌어요. 아, 결혼이 별게 아니네? 내가 너무 큰 의미를 두었나? 일단 1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1권은 이 여자가 이제 남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바람을 폈나? 뭐 싸웠나? 해가지고, 어쨌든, 소송을 하고서 둘이 이제 이혼을 하고, 그냥 무작정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서, 이제 좀 10월을 초월한, 약간 그런 생활을 지금까지 있었던 막 워킹우먼의 막 그런 모든 세월을 버리고 요가를 하면서 수영을 하면서 그 동네 사람과 어울리다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멋있고 매력적인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랬어. 근데 그랬는데 이 분이 이게 다 실화거든요. 본인의 얘기를 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지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이제 마음이 가고 애착이 가는데 이분이 두 번째 책을 씁니다. 결혼해도 괜찮아. 왜냐면 이분이 막 그렇게 결혼에 막 지겹고 다시는 결혼 안 할 거야 해가지고 사랑만 할 거야. 나는 진짜 먹고 기도하고 사랑만 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으셨던 분이 그 인도에서 만났던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약간 아마 이 책이나 그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다 배신감을 막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게 결혼 싫다더니 결국은 결혼하는구나. 왜 굳이 결혼까지? 그냥 사랑만 하지. 근데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결국 결혼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힘들게. 남자의 국적 때문에 제가 읽은 지 오래되고 제가 지금 그 책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 한 권만 지금 갖고 왔는데 좀 약간 흥분했죠, 목소리가. 근데 어쨌든 국적 때문에 그분이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일을 겪으면서 어쨌든 결혼을 하는 거를 합니다. 그러다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이거 이제 뒤에 설명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 거야 아마.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말미에서 이 책 전작의 말미에서 이 길버트는 브라질 태생으로 호주 시민권을 갖고 발리에서 살고 있는 펠리페와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래서 이전에 힘든 이혼 과정을 어렵게 이겨낸 바 있는 이 커플은 서로 사랑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지만 절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법적 결혼을 하지 않기로 맹세한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펠리페가 미국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구류되면서 이들은 위기를 맞고 결국 결혼 혹은 펠리페의 영구 추방이라는 양자택일 앞에서 길버트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깨기 위해 결혼이라는 주제를 면밀히 탐구한다. 길버트 특유의 재치와 지성, 연민을 바탕으로 결혼 제도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양립 가능성, 매혹, 절정, 가계 전통, 사회적 기대, 이혼할 위험성, 결혼에 따르는 책임들과 같은 주제들을 솔직하게 고찰한다. 결혼해도 괜찮아는 결혼에 회의적이었던 작가가 결혼이라는 복잡 다단한 제도와 어떻게든 화해해보려고 노력을 담은 또 하나의 자전적 이야기다. 저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 너무 복잡하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책보다 저는 사실 두 번째가 더 좋았어요. 근데 둘 다 좋다면 만약에 내가 지금 결혼에 약간 힘들고 막 그렇다면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떠나고 싶지 않다면 첫 번째 걸 봐라. 그래서 떠나라. 이혼해라. 저도 그런 시기에 있었을 때 딱 두 개 썼어요. 항상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좀 많이 해보는데 한쪽에는 지금 계속 생활을 유지한다의 장점 여러 가지. 이 결혼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의 장점 몇 가지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 저는 그 첫 번째가 훨씬 길 줄 알았거든요. 이 결혼을 유지했을 때의 장점. 왜냐면은 뭐 누구나 다 꿈꾸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 우리 아이와의 막 깔깔거리는 그런 가정, 그 미래에 나이 들어서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 우리 아이가 커가는 모습, 그리고 내가 가정을 지켰다는 그런 책임감과 또 그런 만족감, 막 여러 가지가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결혼을 내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했을 때의 장점은 쓸 게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까 단 한 번도. 근데
되게 막 쓰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은 거야. 아, 태어나서 혼자 살아본다. 맨날 엄마랑 살다가 결혼했으니까 혼자 인생을 한번 살아본다. 그때 집을 어떻게 꾸며야지. 그 다음에 여행을 떠난다. 여행에 갔는데 그 현지에서 멋있는 외국 남자를 만난다. 그 남자랑 막 손잡고 해변을 거닌다. 말도 안 되는 영화 같은 스토리를 쓰면서, 하지만 뭐냐면 그 후자에는 무궁무진한 새로운 길이 열려 있었고, 현재에는 내가 따뜻한 가족과 내가 기댈 그런 안정적인 있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 둘 다 그리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좀 철없는, 뭐 생각은 자유니까.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어찌저찌 해서 지금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의 길을 겪고 서로 누구에게나 잘못은 서로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저도 반성 많이 하고 살았는데, 어쨌든 근데 저는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큰 서로 간에 그런 게 없다면 이 결혼해도 괜찮아를 꼭 봐라. 왜냐면 그렇게 결혼을 싫었고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 주인공 여자가 왜 결혼이란 제도는 무엇인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아, 이게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네. 11분이 넘었네. 근데 정말 흥미진진한데 저 혼자 지금 과거를 생각하면서. 근데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거는, 어느 곳에서 물어요. 결혼 왜 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어느 가서 결혼 왜 했어요? 그럼 각자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만나고 뭐 렌트가 결혼을 했어, 막 이런 집도 있을 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제일 멍 때렸던, 아 이게 뭐지? 결국 이런 거였어? 라고 제가 딱 제 머리를 좀 때렸던 거는, 정확히 기억 안 나서 그냥 대충 얘기할게요. 막 마오리족 같은, 진짜 원시, 약간 사람들이 아직 그런 개척되지 않는 그 밀림 같은 곳에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는 그곳의 약간 전통은 가족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마을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 아이가 뭐 유치원 뭐 이런 데 가지 않고 항상 엄마 곁에, 그 가족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정말 완전히 예전 아주 뭐 고대 시대나 있었을 법한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물어봅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결혼 왜 하셨어요? 깜짝 놀래요. 그 원주민이. 그 질문이 뭔지를 몰라. 결혼을 왜 하냐니. 거기는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마을의 종족을 이어가고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을 낳고 그 대를 이어가는, 그냥 뭐 막 너무 사랑해서 막 이 남자가 너무 사랑해서 한눈에 뿅 가가지고 뭐 이 사람 꼭 이 사람이었다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적당한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행복 지수가 엄청 높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엄청,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엄마 곁에서만 있는데, 가족 내에서만 아이들은 머물고 있는데, 행복 지수가 가장 너무너무 높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항상 뭐 그런 행복 지수나 뭐 이런 거를 채점을 해서 뭐 전 세계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성인들이 뭐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뭐 하위 뭐 이렇게 맨날 나오잖아요. 결혼도 가장 많이 안 하고, 이혼율도 높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이제 낳지 않는. 근데 너무, 근데 정말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나 경제 같은 이슈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다는 그런 건데, 어쨌든 그 할머니의, 그 아주머니의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약간 나이 드신 분이, 그걸 뭐 왜 생각해? 그냥 하는 거지 뭐 하고 뭐, 그런 질문을 약간 어리둥절하면서,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영국, 뭐 저희가 뭐 호주에서 안 살아봤고 미국에서 안 살아봤고 뭐 유럽 어디서 안 살아봤고 뭐 그런 원주민이 태어나서 살아보진 않고, 각 어디서 태어났냐에 따라 각 문화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만, 듣고 보고 자란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신경을 쓰지 않는 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 배우고
그냥 사랑이라는 것이나 의미 부여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면 좀 덜 싸우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남편한테 화났던 거나 보통 부부들 싸움에 한다는 것은 왜 꼭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며 가정이라는 것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며 남들은 주말마다 어디를 간다는데 왜 너는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으며 왜 뭐 어떤 여자는 집에서 맨날 맛있는 것도 차려주고 집도 깨끗이 정리하고 애들도 그렇게 막 교육을 잘 시켜서 뭐 한다는데 왜 너는 맨날 소파에 누워만 있으며 제 얘기랑 남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순간 저희는 싸움이 거의 줄어들었거든요. 저는 저 하고 싶은 대로 여행을 가고 저는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요. 남편은 제가 PC 게임을 좀 더 열심히 하라고 방을 차려드렸는데 거기서 게임을 하시고 가끔가다 제가 PC방에서 일하는 알바처럼 음식도 이렇게 해서 책상에 갖다 놓고 그러면은 가끔가다 이제 맛있는 거 먹을 때 가끔 나서 뭐 술도 한잔하고 와인도 한잔하고 애기랑 같이 놀기도 하고 꼭 그리고 여행 가고 싶으면 저 혼자 애 데리고 가요. 왜냐면 남편은 움직이는 거 싫어하니까 꼭 같이 가요. 마트 가고 싶으면 저 혼자 가요. 동네 나가고 혼자 가요. 처음에 막 가자고 해봤자 너무 내 개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이건 안 좋은 것 같아. 하지만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은 거. 그래도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왜 뭐가 뭐 이렇게 매력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다른 점에 있어서 매력이 느껴서 결혼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결혼해도 괜찮아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이유랑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유나 그런 게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 원주민의 그걸 왜 물어봐? 뭐 당연한 거지. 그냥 하는 거지 뭐. 거기에 뭐가 있어? 무슨 의미를 꼭 둬야 돼? 거기에 그냥 갑자기 멍 때리면서 나는 무슨 의미를 그렇게 많이 부여했을까? 텔레비전에서 요즘 TV에서는 좀 안 좋은 것도 더 많이 보여주지만 그런 로망 같은 거나 그런 거를 나도 좀 기대하진 않았나. 결혼을 하도 늦게 해서 많이 버리고 많이 포기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원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위기를 넘었었는데 오늘 여기가 너무 길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분들 한 번씩 보시면은 여자들 볼 때 좀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특히 이 편 결혼해도 괜찮아. 정말 결혼해도 괜찮은지 답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읽는 사람 마음에 따라 정말 결혼해도 괜찮은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결혼이라면 그냥 안 하겠다. 결혼 그래? 크게 의미 두지 말고 가족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말이 길어졌지만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결혼해도 괜찮다 책을 권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OOTD로 만납시다. 구독, 좋아요 한번 좀 눌러봐 주실래요?